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라돈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 습관 생리대. 원자력 안전관리위원회가 약속한 시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죠. 뒤늦게 지난 5일에서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원안위의 실험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 여기에 그 라돈과 토론 함유량을 검사를 하면서 왜 50cm나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했을까요? 게다가 실험 결과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 무엇이 문제이며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포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 박경복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네. 사실 이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대진 침대에서 발생한 라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대국민적인 공포였고 네. 뭐 침대 수거하고 그걸 네. 그 해체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습관 생리대 건이 네.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습관 생리대는 상당히 많이 팔린 제품이어서 그렇죠. 이전에 다른 뭐 속옷이라든가 이런 데서 드문드문 발견된 것보다는 훨씬 더 네네. 파장이 크고 네. 또 신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충격인데 네. 원안위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안위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자, 천천히 네. 하나씩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네. 모나자이트를 쓴 적이 없고 네. 우리는 그렇죠. 제올라이트를 써서 특허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 된 거죠. 거짓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모나자이트를 넣었는데 모나자이트가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됐고 그렇지 원안위가 확인됐죠. 근데 예. 단 생방법 생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한 거죠. 모나자이트는 들어갔는데 예. 우리가 법을 만들기 전에 이 물질을 넣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기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물론 뭐 모나자이트가 천연 핵종이고 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핵종이 있습니다. 뭐 예. 이제 우리가 쓰는 인광석이라든가 일미나이트라든가 여러 광물질이 있는데 예. 어쨌든 모나자이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라돈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측정도 하고 있지만은 그 농도로 이제 표면에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50cm를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라돈 같은 경우는 호흡기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기를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50cm를 두고 측정을 했다. 그런데 이런 챔버에 놓고 측정한 게 아니라 이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측정한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좀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진짜 방송 최초로 직접 스튜디오에서 라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그 챔버 안에 그 생리대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실제로 피폭량을 조사할 수 있게 생리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따 피폭량도 조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렇게 챔버를 구성한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그 원화기가처럼 책상 위에 측정하면 실내 공기질에 대한 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투명한 그 챔버를 만든 이유는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고 예. 단지 이 생리대에서만 나오는 물질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챔버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지금 원안위의 그 어떤 실험 방식은 네. 이게 무슨 마스크도 아닌데 그렇죠. 호흡으로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네. 그것도 이 생리대를 가만히 펼쳐놨을 때 네. 전체 그 방의 대기질에 라돈이 들어갔을 때 그걸 호흡으로 마셨을 때의 문제 이것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집도 한 40 나옵니다. 40 베크렐 나오거든요. 예, 예. 일반 집에서도. 그래서 50cm 이상에서 우리 펌핑을 할 때 예. 일명 나드세븐이라는 미국 제품을 썼죠. 예. 근데 펌핑 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침대 그 생리대에서 나오는 이 라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실내 공기지에 있는 그런 라돈이. 라돈이나 토론계를 뽑아서 측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부 조건과 섞여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 생리대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은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이 안에 클린을 다 시켜서 예. 이 생리대에서 나오는 그 라돈의 양을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2,880시간을 대입해서 예. 하루에 이제 생리대를 24시간 측정 사용할 거 했다. 아니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예. 12개월 하면 2,880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대입해 봤더니 0.016 그 밀리시버트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생리대에서 이렇게 뭐 0.016 밀리시버트 나왔다 해도 이건 기준치 이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일단 나올 수가 기본이고. 없습니다. 두 예. 번째는 뭐냐면
호흡기와 연관성이 있다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땐 폐는 호흡과 연관성이 있지만 예. 생식기 부분에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얘기하는 예. 건데요. 생식기가 숨을 안 쉬더라도 예. 이건 통합니다. 공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체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 마루에서 이제 거실에서 불이 났어요. 예. 그러면 안방에 숨어 있으면 예. 연기가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밀도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방으로도 연기가 들어오죠.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밖에 있는 밀도는 크기 때문에 예. 내부에 있는 우리 생식기 안에 있는 그 내부는 밀도가 작아요. 예. 그러면 빨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원한이는 이걸 막았죠. 예. 쉽게 말하면 생식기로 숨을 안 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라돈은 라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딸핵종이 있어요. 예. 얘가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나 방사선 이 붕괴들 보면 다 고체입니다. 예. 근데 이 라돈만 기체죠. 기체예요. 예. 근데 얘가 붕괴되면 뭘로 변하냐? 비스분수나 나부로 변하거든요. 나비요. 이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예. 이런 문제점을 다 봐서 예. 이 위해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원한이는 이런 피부에 대한 독성 검사 이런 건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원안위에서 그 검사한 그 방식은 호흡기로 들어오는 라돈의 문제만 측정을 하는 방식인데 네. 생리대는 그렇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네, 생리대를 네, 그렇죠. 까놓고 방 안에 놔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침대처럼. 예, 예. 그리고 그 생리대에서 이렇게 새어나오는 그런 라돈이 사실은 그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50cm 떨어뜨려서 측정을 하면 그거는 그냥 방 안에 있는 다른 라돈이 측정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00시간이 되든 3,000시간이 되든 그거는 이 실험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했을 때 네네네. 충분히 그 체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체내 안에서 다른 그 세포들에게 피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서 또 발생하는 2차적으로 납이라는 물질이 네. 체내에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뽑을 때 납을 검사해서 얼만큼 피폭받았냐를 검사하는 기구도 있고요. 이번에 영향은 뭐냐면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두 가지 나누십니다. 예. 이제 폐를 했을 때는 내부 피폭이고 이 외부 피폭이라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베타나 이제 예. 감마 그런 에너지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그 내부 피폭은 50cm를 두고 측정을 했고 자, 외부 피폭은 전사모사 이 코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인공 방사선 측정할 때나 이제 많이들 예. 하는데 국제적 방사법이에요, 그거는. 예. 인공 사람의 모형을 놓고 얼만큼 피폭됐느냐를 검사하는 거고요. 예. 쉽게 말하면 생리대 이 패치 하나가 예. 몸에 얼마만큼 방사선 피폭될 거냐 이런 거를 계산한 것이 예.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번에 예.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0.016 밀리시버트가 나온 거고. 예. 근데 방법은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장기를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뭐 폐를 보고 간을 보고 보자는 게 아니라 예. 이 생식기 부분의 이 작은 패치 하나가 예. 우린 보통 그 여성 생식기 중에서도 뭐냐면 난소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약 10cm 내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약간씩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의 영향 같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예 막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엉뚱한 실험을 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문의를 해봤죠. 그래서 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원래는 방식이 있으면 답이 나와 있으면 예. 문제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제가 문제풀이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그 저한테 전달 사항이 안 왔기 때문에 예. 주진 않죠. 그거를 저한테 줄 이유는 없죠. 원안위에서 정부기관인데 그럼 정보 공개 청구라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받아야 정보 되는 거 공개 아닙니까? 청구를 좀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 네. 그 결과적으로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원안위가 하는 방법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 기계 부분은 원안위 믿지 않고 예. 단지 이거를 이제 태워서 이제 회화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핵종을 뽑아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 전사모사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예. 그만큼의 사람의 거리 따라서 이것도 뭐 장비도 예. 여기 붙였을 때하고 여기 들어서 너무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예. 낮을 수밖에 예. 없죠. 예. 예. 어쨌든 지금 그 핵심은 네. 그 원안위의 실험 방법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네. 말해서 이 실험 방식으로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이 실험 방식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 실험 방법을 통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고려할 수 한 것도 맞지만 네. 원활히 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비를 가지고는 정확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어바웃에서 네. 최소한 7, 80% 이상은 네. 맞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측정했을 때 밀폐를 해서 네. 이 생리대에서 나오는 라도논과 토륨량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그 10분 좀 안 됐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네. 이걸 측정하기 시작해서 지금 10분 정도 지났어요. 네. 예, 10분 정도 지나서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라돈과 토륨이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보시면 연결을 해놨거든요. 예. 1138 베크렐이 나와 있어요. 1138 네. 베크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입니까? 이게 그 이제 미세먼지로 우리 실내 공기질법 본다 그러면 예. 148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10배 수준이 나오는 그거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실내 공기질법은 우리가 림메다에서 카운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제로가 돼야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다시 말해서 1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1138배가 나왔다고 해야지 예. 자꾸 우리가 언론에서 148 베크렐이라 기준을 맞춰보니까 예, 예. 그게 몇 배다 하지만은 이런 물질이 나온 거는 절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둬서는 안 됩니다. 신체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에는 제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148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신체 접촉을 했든 간에 예. 뭐 침대든 간에 예. 무슨 매트든 간에 예. 여기에 실내 공기질법의 기초를 절대 돼서는 둬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이제 피폭 자체를 네. 밀착해서 확인해 보시는 그런 기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기계는 네. 직접 대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방사선 우리가 피폭량을 계산한 거죠. 예. 이 라돈이나 토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폭됐을 때 예. 얼마큼의 피폭량을 받는다는 나오는 수치인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지금 켰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네. 대략 소리가 지금 나는 것이 측정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4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 마이크로 시버트에다가 예. 우리가 사용한 시간 2880시간 곱하기 예. 하면은 나오죠. 예. 이게 마이크로 시버트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1000을 나눠야 됩니다. 예. 이게 마이크로 시버트이기 예. 때문에 1000을 나누면 이제 그 1년간 받는 밀리 시버트가 나온다는 대략 거죠.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정도면 그 제가 측정했던 그 연구 결과하고 보면 예. 1.2 밀리 시버트 정도 1.2 예, 밀리시버트. 그렇죠. 예.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다 그러면 몇 밀리시버트가 우리가 되는 거죠? 보통 엑스레이 기본 엑스레이 같은 0.03 밀리시버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부위마다 틀리죠. 예. 뭐 치아를 찍는다든가, 예, 예. 뭐 일부를 찍는다든가, 또 CT를 촬영한다든가 예. 때마다 이제 받는 양이 틀리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런 피폭이 된다는 사실을 네. 눈으로 확인을 해 드린 건데요. 네. 자, 이 상황에서 그 지금 전화를 좀 연결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원한이의 주장처럼 정말 라돈이 함유된 제품이 단순히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안위에서도 이 문제의 생리대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사실은 일단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생리대를 착용해도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생리대가 피부에 밀접하게 접촉해서 사용하는 만큼 바로 그 피부 안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라돈은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로 알려져 있어서 이 주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예를 들면 이제 초미세먼지의 경우만 해도요.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이고 뭐 피부나 심지어는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뇌졸중이라든지 우리 몸 전신 면역 기능을 교란시킨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이 라돈은 기체이긴 하지만 이 알파 분자가 에어로졸 형태로 이 피부에 달라붙거나 그 안으로 침투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발암 효과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나 연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이 스위스에서 이 라돈과 이 자외선에 실제 그 피부암이죠. 악성 흑색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520만 명의 일단 국가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 4만 5천여 차례 정도를 스위스 전역의 라돈을 측정해서 비교 검토해 봤더니요. 예. 그 결과 다른 자외선 등의 유해를 제거한 경우에 예. 이 라돈 노출량이 입방미터당 100베크랄 정도가 높아지면 예. 악성 흑색증, 그러니까 피부 아니죠. 사망률이 50% 증가하였다. 이런 최근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예, 50%나 그래서,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호흡기 외에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은 뭐 피부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생리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날마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의 24시간 네, 사용한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일시적인 기간 동안 피폭되는 방사선의 양이 상당히 집중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 잠시 동안 그 엑스레이 선에 노출되는 거에 10배 이상이 집중적으로 피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부 피폭의 영향도 상당할 거라고 우려되는데 이게 도대체 원안위의 발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의학적 관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호흡기의 영향만을 생각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측정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성리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밀접해서 착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뭐 있는 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그 방사선이 내부 인체 기관, 특히 생식기를 포함한 내부 기관에 아주 전반적 영향을 매우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예. 향후 역학조사라든지 의학계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특화돼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연구 결과도 제대로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의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님과 함께 라돈이 피부에 접촉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이 서 교수님도 네. 해외 논문까지 인용해 주시면서 네. 위험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해외에는 이런 물품을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논문을 좀 지금 보고 왔는데요. 예. 520만 명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뭐 일반 학교가 아니라 스위스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어떤 침구리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일본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중국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왜? 이 원료들이 다 중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그런데 이 장비가 없었으면 아마도 우리나라로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이게 보통 제가 연구할 때도 보통 1,000만 넘는 장비를 미국 장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카운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아, 자,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욱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네. 있는데, 그리고 또 여태껏 폐암의 원인으로 라돈이 지목됐던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이런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를 집어넣어서 발라서 모나자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선을 그냥 안고 끼고 사는 그런 식의 제품들이 없어서 네. 피부암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안 봤던 것이지.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 라돈 발생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파선, 베타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사선 물질 나오는 게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엑소선은 아시죠? 우리 예. 엑스레이 찍고 그러니까. 예. 알파선 같은 경우는 이 종이 한 장을 못 뚫습니다. 보통 예. 종이 한 장 못 뚫고요. 예. 베타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양철판 정도. 예. 거기까지는 못 뚫어요 또. 예. 근데 이 감마선 같은 경우는 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세포를 죽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DNA를 변형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감마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의학계에서 뭘 하려고 하냐? 항암 치료할 때 이 예. 감마선으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워낙 세긴 틀리겠지만 예.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피폭을 받으면 예. 이런 생활 물질에서 영향이 없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네.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네. 다 이 제품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이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종이 한 장 놓으면 예. 베타 감마만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카운터가 안 돼요. 예. 근데 요 뚜껑을 닫으면 예. 감마만 찍을 수 있습니다. 감마만 또 찍을 예,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다 지금 한번 찍었을 때 감마만 한번 찍어볼까요?
감마만 찍으면 예. 일부가 나올 수 있죠. 예. 켜보시고 1분이면 뭐 피폭량이 네, 나오니까. 그건 뭐 아니 그러면 네. 교수님께서 며칠 동안 지금 실험하시면서 이 생리대에서 알파, 베타뿐만이 아니라 감마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표를 갖다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박경복 교수님이 정리한 표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놓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백그라운드를 찍어놔야 예. 얼마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찍은 결과 저하고 측정한 거죠. 이제 원한이가 발표한 거 보면 예. 이 56.1배 차이가 나요. 예. 알파선 제외한 거죠. 종이를 알파선 해서. 제외하고. 네. 예. 그리고 알파선 포함해서 했던 거는 약 62.6배죠. 아, 그리고 이거를 5cm 이격시켰을 때 예, 여기서 5cm 5cm를 이격시킬, 이격시킬 예. 때가 19.4배 차이 19.4배. 났어요. 그리고 10cm 이겼을 때는 4.3배가 차이 났거든요. 예. 다 여기서 보면 원한이가 자 실험할 지금 때 감마선은 지금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이걸 띄면서 좀 숫자가 바뀌었는데요. 예. 좀 이따 좀 보시죠. 예, 예. 지금 좀 전에 2. 얼마 나온 거. 그렇죠. 0.248이 나온 거 0.248 정도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두면 둘수록 예. 방사능 주요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체 부위에 생식기 부분에 패치를 달았기 때문에 멀수록 예. 이게 이제 방사능이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016 나올 수밖에 근데 없는 거 이걸 아니냐. 가까이 붙여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무사 그 방법이 예. 힘을 내서 돌리는 방법이 전체적인 장기를 보는 거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 내부 피폭에 이 폐로 들어가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로 인해서 생식기 부위에 주위 있는 장기들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하여튼 음이온 얘기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의심해봐라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네네. 한마디로 그냥 폐기하는 게 지금 낫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위원회도 예. 이렇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음이온한 제품을 취득 시에는 즉시 폐기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예.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라돈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미국도 예. 규제를 하고 버리라고 하는데 예. 의미 좋은 버리라 하겠습니까? 예. 이거 좀 좀 들어서 지금 확인해 주시죠. 감마선만 예. 찍었을 때 감마선만 찍었을 때 0.282. 감마선만 해도 이만큼의 수치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좀 도움 말씀 좀 마무리로 좀 해주십시오. 저야 뭐 지금까지 뭐 라돈 사태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에서 매일 원안위에다가 이렇게 요즘 원안위를 보면 조직이 제대로 돼 있나 모르겠어요. 예. 원안위 원장도 안 계시고 뭐 수장이 안 계시죠. 예.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너무 이게 지금 늘 올 때마다 그 얘기하는 게 예. 분리돼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선진국 같은데 통합돼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뭐 환경부 따로 원안위 따로 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통합돼서 예. 이제는 그 정부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 박경복 교수님 모시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라돈 생리대 속 반사선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해결 방법 정부에서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